안녕하세요. 비랩의 수다쟁이 연구실입니다. 지난 4월 17일은 부활절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나 천주교를 믿는 분들에게만 의미 있는 날이지만 프랑스에서는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중요한 명절입니다. 설이나 추석처럼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인데요. 우리나라에 비해 명절 연휴를 길게 보내는 편이라 유치원생부터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2주일 정도를 방학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부활절 기간이 다가오기 한두 달 전부터 이곳은 토끼나 닭 혹은 달걀 모양의 초콜릿을 팔기 시작하는데요. 부활절 행사로 꼭 하는 놀이가 달걀 찾기 놀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아침이면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쁜 색으로 포장된 달걀 모양의 초콜릿을 정원 곳곳에 숨겨두고 부활절 달기 정원에 알을 낳아두었다며 아이들에게 찾게 하는 놀이인데요. 그러면 잠이 덜 깬 아이들도 잠옷바람으로 정원에 나와 눈을 비비며 초콜릿 달걀을 찾는 것으로 부활절 아침을 시작하게 됩니다. 꿈같은 연휴의 아침인데도 새벽부터 일어나 초콜릿을 숨겨야 하는 부모님들의 수고가 좀 안쓰럽지만 그래도 참 사랑스러운 놀이죠. 부활절 달걀의 관습은 메소포타미아의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십자가 처형에 흘린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자 달걀을 빨간색으로 물들였던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물체로 보이는 달걀이 깨지면서 살아있는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시민케의 트랜스페런트 레드 딥은 제가 갖고 있는 빨간색 물감 중에 유독 혈액색과 비슷한데요. 오늘은 또 이 색을 만든 안료 PR144와 그에 연관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료 PR144는 아조 컨던제이션 레드라는 이름의 합성 유기 안료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한 PR214 페스토젠 슈퍼 레드 2R과 같은 디스아조 컨던제이션 그룹에 속하는 안료인데요. 다른 많은 디스아조 컨던제이션 그룹의 안료가 수채 물감을 제작할 때 사용이 제한적인 것처럼 PR144도 역시 시민케를 제외하면 로만 슈말에서만 아조 레드라는 색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는 안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수요가 늘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른 발전도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안료가 많이 개발된 시기를 보면 특히 합성 유기 안료의 경우 20세기 초반을 전후로 개발된 안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자동차를 비롯한 기기의 대중화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자동차 도색의 역사에 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동차 도색의 역사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자동차의 역사부터 살짝 보자면 최초의 자동차는 군용 목적의 증기 자동차인데 1769년 프랑스의 공병 장교였던 니콜라 조제프 퀴뇨에 의해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885년 벤츠의 창업자인 칼 벤츠가 자가용 개념으로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를 발명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벤츠 페이턴트 모터바겐입니다. 이 차는 전 세계에 단 2대뿐이 남아있는데요. 놀랍게도 그중 한 대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있다고 하네요. 벤츠가 한독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서 2014년 4월에 기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싸, 한국 득템. 이 탈탈거려 보이는 자동차로 장거리 운행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 운행의 운전수는 칼 벤츠의 아내 베르타 벤츠로 1885년 8월 5일 자녀들과 함께 마나임에서 포츠하임까지 약 105km 정도를 드라이브했다고 합니다. 와, 몇 시간이나 걸렸을까요? 특히나 연료 탱크가 아직 없어서 중간에 있는 비슬러흐라는 마을의 약국에서 연료를 구입했는데 이 약국은 세계 최초의 주유소로 기록됩니다. 너무 재밌죠? 어쨌든 나름 성공적이었던 이 드라이브 덕분에 오늘날까지 자동차의 개발은 이어지게 됐는데요. 신기한 발명품 혹은 재미있는 장난감에서
부자들의 전유물로, 그리고 세계대전 때는 각종 무기나 통신 장비와 함께 급격하게 고성능화된 운송 수단으로 그 발전은 가속화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비싼 가격 때문에 군용이나 레저 스포츠의 용도로 그 위치를 차지하다가 1920년대에 저렴한 포드 T 모델의 등장으로 자가용 교통수단으로서 보급화가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포드 T 모델의 가격은 약 $300로 당시 노동자의 2달치 월급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자동차 가격과 비교를 해도 엄청 저렴한 가격이니 보급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었을지 짐작이 가시죠?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이 1920년대가 자동차 도색의 역사를 보면 레자네 폴, 감기의 기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말 많은 종류의 현대적인 도료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보면 미국의 1920년대는 다른 의미로 레자네 폴 혹은 더 롤링 트웬티즈라고 흥청망청의 시대로 불리는데요.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에 소비와 연관된 표현이라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면 또 다 같은 맥락인 것도 같습니다. 자동차 도색의 역사는 1900년대 이전 마차를 도색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나무나 철제로 만들어진 마차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 손수 붓을 들고 동네의 잡화점에서 구입한 물감을 칠하고 그 위에 린시드 오일 등을 덧칠하여 광택도 내고 색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즉, 자동차를 위한 다른 도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한 번 칠할 적마다 여러 번 덧칠을 해야 하고 마르는데 2주일도 넘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 내구성도 좋지 않아 그 시절 포드나 르노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정기적으로 자동차 점검을 받는 것처럼 매년 새로 도색을 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1920년대에 들어 새로운 도료가 발견되면서 그 사정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건조 시간인데요. 3주가 걸리던 건조 시간이 단 6시간으로 줄게 됩니다. 1923년은 자동차 도료의 역사에서 가장 기록적인 한 해라고 하는데요. 제너럴 모터스사에 의해 최초로 분사식 페인트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붓을 들고 자동차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채색했다면 1923년부터는 분사 방식으로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자동차 도색을 하게 됩니다. 간편한 도색 방식이 채택되고 도색과 건조에 걸리는 시간도 많이 단축되었지만 또 내구성이 문제네. 당시에 사용한 페인트는 석유에 닿으면 금방 변색되거나 벗겨져 버리고 또 광택을 내야 할 경우에는 아직도 사포 같은 것으로 빡빡 문지르는 수작업을 해야 했는데요. 1930년대가 되며 알카이드 계열의 락커가 개발되어 칠하면 반짝반짝 광도 나고 페인트 색도 보호해서 석유에 닿는다고 변색이 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런데 또 내광성이 안 좋네. 햇빛 좋은 날 주차 몇 시간만 식혀두면 변색이 돼버리니.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종류의 안료들이 개발되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소개하는 PR144가 포함된 디스아조 컨던제이션 그룹의 안료인 겁니다. 자동차 도색의 역사 너무 재밌죠? 하지만 나머지 역사 이야기는 다음에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조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보조색으로 사용한 물감은 시민케의 트랜스페어런트 레드 딥, 안료는 PR144입니다. 시민케는 독일의 물감 브랜드인데요. 1881년 조제프 호라담과 헤르만 시민케에 의해 공동 설립된 회사입니다. 물감의 정보를 보면 내광성은 보통이고 별 5개 중에 3개의 등급을 받았네요. 반투명하며 착색이 잘 된다고 하는데요. PR144는 일반적으로 프라이머리 레드색을 만드는 안료인데 시민케의 경우 프라이머리 레드 계열에서 조금 더 진한 발색의 붉은색을 만들었습니다. 흔히 색의 3원색을 노랑, 파랑, 빨간색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노랑, 파랑, 그리고 마젠타색인데요. 마젠타는 핑크와 보라색의 경계에 있는 색으로 흔히 쿨톤 레드라고 부르는데 색의 이론을 보면 마젠타와 노란색을 섞을 때 나타나는 2차 색이 우리가 흔히 프라이머리 레드라고 부르는 색입니다. 트랜스페어런트 레드 딥의 색이 쿨톤이고 약간의 보라색이 비치는 색이어서인지
PY53과 4대6, 5대5, 6대4의 비율로 조색을 한 색을 보시면 프라이머리 레드색에 가까운 색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색을 조색했을 때 예상치 않는 신기한 색을 보게 되는 것도 재미있지만 저는 또 이렇게 이론에 합당한 결과물을 볼 때도 묘함, 쾌감 같은 것을 느끼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번 조색으로 조금 더 쿨톤인 버건디나 알리자린 크림슨 색과의 조색은 또 어떨까? 혹은 마젠타색이나 오페라 로즈와의 조색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 조바심이 날 정도로 궁금해졌거든요. 앞으로 또 다른 영상에서 이러한 궁금증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시민케 트랜스페런트 레드 딥은 다른 어떤 레드보다 발색이 진했습니다. 조색할 때 양 조절에 신경을 더 써야 할 것 같아요. 조색했을 때 만들어진 색도 참 예뻤지만 독특한 쿨톤의 프라이머리 레드색이라 단독으로도 참 매력적인 색이었습니다. 오늘의 PR144 아조 컨던제이션 레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색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으로 덧칠하고 착색 확인도 하고 착색이 좀 되는 편이네요.